번째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녕하십니까. 대한대학교의 김정현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번에 연구에 대한 내용은 이제 보건의료 비정형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방안에 대한 연구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실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그런 부분을 제안한 부분은 아니었고, 지금 비정형 데이터, 보건의료 데이터가 급증하는 사회적 양상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좀 기술적으로나 관리적으로 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방안을 좀 서칭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연구 배경이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고, 가명정보,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나와 있지만, 생각외로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아직까지 활용을 못하는 것이 사회적인 현실이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신 마켓스 자료를 보시면 AI와 IoT 같은 새로운 신기술에 따라서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보건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한 보건의료 활용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서 제시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그런 가이드라인 내에서도 일단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첫 번째는 정형화되지 않은 음성이나 영상, 유전체,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딱 처리해서 활용하세요라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정 정보 형태 및 경제 수준에 따른 가능 처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관리적이나 윤리적으로 우리가 보완을 해야지 보건의료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에 대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금융정보라든가 다른 저희 유통이나 통신사 같은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보건의료 정보는 약간 윤리적인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의료기록을 EMR이라고 하는데요. EMR을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때 과연 환자가 이 정보가 어디에 활용되는지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저희도 심의위원회나 그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사분들은 병원에서 IRB라는 생명윤리법에 기반한 IRB 승인을 받아서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 정보를 가명 처리라든가 연구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보들이 과연 그 환자들이 알고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를 할까? 라고 했을 때는 물론 한다고는 하지만 명확하게 어떤 시스템으로 구축하거나 제공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 연구를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한 연구자는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과 동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보건의료 데이터를 더 활용할 수 있고, 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편향되거나 차별적인 결과가 생성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환자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정부 주체한테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밑에 박스로 정리를 했는데요. 보건의료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활용하지 못하는 주요 이슈로는 5가지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동의 없이 수집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데이터의 수요금 및 접근 권한. 이게 저희가 진료를 받는데 과장님, 병원을 들려서 엑스레이를 저희가 찍었어요. 그럼 그 정보는 누구의 정보일까요? 엑스레이를 찍었다. 병원의 정보일까요? 제 정보일까요? 제 정보. 그렇죠. 근데 병원에서는 병원들이 자기네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엄청나게 비싼 장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EMR이나 말은 있죠. MRI나 해서 이런 소유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익명화나 가명 처리에서 활용하지만 완전한 가명 처리가 되지 않을 때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면 비정형 데이터는 영상이나 음성, 텍스트 등의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실제로 이런 기술들이 전형 데이터 처리 기술로는 처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임 엔티티, 리코그니션이라는 NER이라는 자연어 처리 기법도 있고요. 토핑 모델링이라고 하는 요약 부분도 있고, 특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을 보신 것처럼 이런 CNN 기술, AI 기술도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좀 더 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일단은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차이점을 좀 명확히 구분을 했고요. 다들 이제 쉽게 아시는 것처럼 정형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희가 엑셀같이 저장이 되는 데이터들이고요.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엑셀 표 안에 음성하고 비디오랑 텍스트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딥러닝이나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등의 고급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보건의료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이제 문제점에서 살펴봤고요. 그럼 법률적으로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면 유럽 이제 GDPR이라는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1번법이 있고요. 여기에서도 보건의료 정보 같은 경우에는 특수 범주의 민감 정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다르게 좀 더 명시적 공을 받고 공공 보건에 대한 목적이어야 되고 연구 및 통계 목적이라는 예외 사유를 좀 더 충족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GDPR에도 실제로 감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요. 미국의 히파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보건의료법인데요. 히파에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이프 하버라고 이름하고 주민 주소, 전화번호, 사회부정 전화번호, 사회부정번. 그러니까 특정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 18개를 삭제하면 개인정보가 아니라서 이 법률에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은 실제로 이 법률에 따라서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뭔가 대규모 기업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방식이 있는 게 이제 이스파크 디터미네이션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18개의 삭제를 해도 이게 개인정보가 지식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 결정을 받아서 이 정도는 개인정보가 아니고 충분히 임명화됐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제도를 해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히파를 통해서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스윈이라는 연구자는 굉장히 많은 지식별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정보를 의료 정보와 이제 선거인 정보와 결합을 해가지고 이 사람 이 주지사가 어떤 병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되게 약한 거죠. 강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이 히파를 많이 하고 있지만 조금 많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보건의료 가이드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차는 제시하고 있지만 각 데이터에 대한 실수성에 대해서 어떤 소리를 하락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문제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좀 사회 연구했을 때 이제 텍스트는 어떤 기술이 있고 영상 데이터는 어떤 기술이 있고 음성 데이터는 어떤 기술이 있는지 이제 찾아본 부분이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이제 발표 자료라든가 논문을 찾아보시면 어떤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지 이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기술적인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일 기술들은 있지만 이거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멀티모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 모달이 아니라 멀티모달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 방안입니다. 이제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알아보면 일단은 동의 기반에 저희가 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동의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거를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계속 매번 동의를 받고 또 다른 목적으로 연구할 때 또 동의를 받고 또 다른 목적으로 할 때 또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비식별 처리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지속이 돼서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 주체한테 아까 전에 병원에서 연구할 때 정보 주체한테 그 사람한테 어떤 정보를 이용하는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알림성이 있다,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오로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보 주체가 되게 쉽게 알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이나 동영상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연구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처리에 대한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보완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선 기술적으로는 비정형 데이터 처리에 대한 R&D를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MRI나 CT 사진인데요. 이런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CT라든가 MRI 다른 정보에 대해서도 좀 더 R&D와 실증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제시가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좀 기반 지원 사업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차량 프라이버시가 이제 그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CDC보다 좀 더 독감에 대해서 이 DP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감염 추세를 빨리 이제 공개한 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차세대 이제 약간 기술은 아니지만 이제 연합학습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병원 밖으로 나와서 없기 때문에 그 환자의 모바일 핸드폰이라든가 그쪽에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학습된 결과만 AI 학습된 결과만 이제 공유되는 이런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에 보건의료 데이터가 좀 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 MCP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다자 연산 기술인데요. 이 부분도 위에 말씀드린 연합학습 기술처럼 한 사람한테 전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분산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IRB 승인뿐만 아니라 병원 자체에서 이 해당 정보를 관리하고 정보 주체한테 공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제 법적으로 약간 규정을 통해서 병원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의료 비정형 데이터에 특화된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좀 정부에서 검증 체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국외 사례를 봤을 때 보건의료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사실 베스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R&D와 이제 실증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연구로는 좀 이런 촬영 프라이버시 DP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이게 데이터의 유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 너무 질문이 없으면 좀 그러니까.